한 권의 책 전체가 단 하나의 기묘한 살인 사건을 풀기 위해서 시작됐다고 하면 어떠세요? 오늘 소개해드릴 제임스 프레이저 경의 황금가지가 바로 그런 책인데요.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오래전 한 사제의 죽음이었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보세요. 고대 로마 네미라는 곳에 있는 디아나 여신의 신성한 숲입니다. 그런데 이곳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. 프레조의 묘사를 빌리자면 칼을 빼어던 채 숲을 어슬렁거리는 이 남자. 그는 사제인 동시에 살인자였습니다. 더 기묘한 건 뭔지 아세요? 그가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을 다음 살인자였다는 겁니다. 아니,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? 왜 사제가 되려면 전임자를 죽여야만 했을까요? 심지어 이 기이하고 잔인한 규칙이 로마 제국 시대까지 이어졌다고 하거든요. 바로 이 질문, 이 거대한 물음표가 황금가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. 자,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. 우리가 지금 가진 생각, 이 현대적인 논리의 안경을 잠시 벗어둬야 합니다. 그리고 고대인들의 머릿속으로, 그들의 세계관으로 직접 들어가 봐야 해요. 그들에게는 세상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돌아갔고 그 안에는 나름의 아주 확고한 논리가 있었거든요. 프레이저가 찾아낸 열쇠는 바로 교감주술이라는 개념입니다.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어서 멀리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.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원시적인 과학 같은 거였죠. 이 교감주술에는요, 크게 두 가지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. 아주 중요해요. 첫 번째가 유사성의 법칙. 말 그대로 비슷한 건 비슷한 걸 낳는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접촉의 법칙. 이건 한 번 닿은 건 영원히 연결된다는 원리입니다. 자, 하나씩 살펴볼까요? 자, 첫 번째 원리, 유사성의 법칙입니다. 이건 정말 간단해요. 모방이 창조를 낳는다.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그냥 그 행동을 흉내내기만 하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. 정말 신기하죠? 아마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예가 바로 그 저주 인형일 거예요. 뭐 부두 인형 같은 거요. 적의 모습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서 그걸 찌르거나 망가뜨리면 실제 그 사람도 똑같이 고통받는다고 믿는 거죠. 고대 바빌로니아 때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오래된 생각인 거예요. 인형의 고통이 곧 현실이 된다. 이게 바로 유사성의 법칙입니다. 이런 생각은 농사에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. 예를 들면 곡식이 쑥쑥 자라길 바라면 사람들이 다 같이 공중으로 막 높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높이 뛰는 만큼 작물도 저렇게 높이 자랄 거라고 믿었던 거죠. 참 순수하면서도 그들에겐 절실한 바람이었겠죠. 물론 항상 이렇게 저주에만 쓰인 건 아니에요. 좋은 일에도 썼죠. 예를 들어 보르네오의 한 부족은요, 아이를 낳는 산모를 돕기 위해서 주술사가 배에 돌을 묻고 출산하는 척 연기를 했대요. 그런 긍정적인 흉내내기가 실제 출산을 돕는다고 믿었던 겁니다. 참 재미있죠? 자, 이제 두 번째 원리, 접촉의 법칙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건 뭐냐면 한 번이라도 붙어 있었던 것들은 물리적으로 떨어진 후에도 보이지 않는 끈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. 예를 들면 제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거요. 이걸 누가 가져가면 그걸 통해서 저한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죠. 절대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랄까요? 이 두 가지 원리가 합쳐지면 효과가 어마어마해진다고 믿었는데요. 말레이시아의 한 주술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. 먼저 저주할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구합니다. 이건 뭐죠? 네, 바로 접촉의 법칙이죠. 그 다음엔 이걸 밀랍 같은 거랑 섞어서 그 사람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요. 이건 유사성의 법칙이고요.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치면 주술의 파워가 배가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우리는 고대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두 개의 강력한 도구, 유사성의 법칙과 접촉의 법칙을 손에 넣었어요. 이걸 가지고 드디어 네미스프 그 살인자 사제 미스터리를 풀어볼 시간입니다.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. 이 주술적인 생각으로 숲의 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? 도대체 왜 후계자는 전임자를 죽여야만 했을까요? 해답은 이렇습니다. 숲의 왕은 그냥 사제가 아니었어요. 말 그대로 살아있는 인간 신이었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은 이 왕의 힘, 그의 건강이 곧 우리 부족의 농사, 가축, 모든 것의 풍요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. 일종의 교감주술이죠. 자,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. 왕이 늙거나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?
맞습니다. 왕국 전체가 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. 그래서 이 끔찍한 살인 규칙이 일종의 안전장치가 된 겁니다. 왕의 신성한 힘이 약해지기 전에 가장 힘세고 젊은 다음 주자가 그를 죽이고 그 힘을 온전히 물려받아야만 했던 거죠. 잔인하지만 그들의 논리로는 이게 왕국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. 아, 그럼 책 제목이도 한 황금가지는 대체 뭐였을까요? 바로 이 살인을 통한 계승,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열쇠 같은 거였습니다. 도전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황금가지를 꺾어와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가지를 꺾는 행위 자체가 이제 새로운 왕을 뽑을 시간이다 라는 신호탄이었던 셈이죠. 자, 이렇게 보면 그냥 먼 옛날의 이상한 이야기 같죠?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?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 현실에 영향을 줄 거라고 믿는 이런 주술적 사고, 혹시 오늘날 우리 주변엔 없을까요? 시험 보기 전에 미역국을 안 먹는다거나, 중요한 날에 꼭 입는 옷이 있다거나,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고대의 논리를 조금씩은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